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설 명절이 이제 3일 뒤에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좀 차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악재도 없고, 그죠? 네, 뭐 호재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악재가 없고 예년에 비하면은 설 명절 앞두고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그리고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좀 빠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슨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있을 때 조금씩 빠지는 거 있죠, 그죠? 가랑비 오듯이 조금씩 빠지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수급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최근에 그 지난주에 그랬었죠. 교육주를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주가 오늘 좀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끝날 때는 또 희한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대증원, 저출산 이 관련주들로 이제 교육주가 움직였는데 그 얘기를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단기 상승을 하면 좀 빨리빨리 파시는 게 좋거든요. 또 이제 시장이 또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막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정신건강상 되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그 외국인 매매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설 명절 전에 또 아니면 성월 명절 끝나고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이제 불필요한 이제 걱정인데 옛날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네. 바늘 같은 걱정을 안고 잠을 못 잔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네. 네, 바늘 같은 걱정. 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제 그거를 무마시켜 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저 PBR 관련주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 PBR 관련주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괜찮고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그 대형주들이 또 확 빠지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개미들은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냥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바뀌었느냐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보시면 오늘도 자 이걸 보세요. 이건데 외국인이 오늘 3천억 순매수를 했죠. 네, 그리고 기관은 2,200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도 팔았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는데 보통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 보통 개인은 순매수한 걸로 잡히거든요. 근데 매도를 하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빠져나갈 때 그때가 보통 이제 급등 임박했을 때거든요. 진바닥 나오고 나서 이제 오르기 전에 개미들이 이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생은 죽으라고 해놓고 이제 돈은 못 버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외국인의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아침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다가 그죠? 12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와서 장 끝날 때까지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주식을 파는 사람은 누굴까? 기관이죠. 네,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은 연기금하고 투신이 제일 많이 팔았고요. 금융투자보험도 같이 팔았습니다. 네. 개미들도 같이 팔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 해줬다. 하지만 기관하고 개인이 하도 많이 파니까 지수가 힘을 못 쓴 거죠. 일별 현황인데요. 1월 19일,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삽니다. 근데 기관은 잘 보시면 샀다가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단타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도 뭐 단타를 치기는 치겠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단타를 치기보다는 야 싸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외국인의 그 수급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계속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셔라. 네. 원래 설 명절 일주일 전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래요. 네,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좋아지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쪽은 넘어가고 코스닥 지수 오늘 뭐 별로 움직일 것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뭐 오늘은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4% 상승. 근데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뭐 신고가를 막 내면서 올라온다기보다는 최근에 낙폭과대가 다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반등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거 보실까요? 잠깐만요.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 쭉 떨어지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가 또 날지 안 날지는 다 100% 모르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오늘 올라온 거는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게 아니고 아니 잠깐 꺾었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푹 꺾었다가 반등식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가 또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오늘 반도체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교육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죠? 교육주 얘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개미들이 미국 ETF 있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올라간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ETF를 많이 사고 있대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근데 이제 글쎄요, 제가 주식하면서 지켜본, 관찰해본 미국 주식시장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늘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신고가 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한번 폭등장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그죠? 네, 그때 강사장이었을 때 꼭지가 여기였는데, 요건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전문가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바라본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잖아요. 그리고 고점을 찍어요. 자,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고점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과열됐으니까 이제 조정이 오겠죠. 여기가 이제 조정 기간이잖아요. 네. 그 조정을 받으면 제가 여태까지 볼 때는 그랬어요. 반드시 회복이 돼요. 얼마가 떨어졌건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간에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무튼 어쨌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 다음에 또 바로 또 신고가가 나요. 네. 항상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지 말고 미국에서 주식을 했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고가가 나고 나서 거의 나요. 네. 근데 이렇게 신고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냐? 아니요. 바로 안 가고요. 신고가 내준 다음에 신고가를 한번 보여줘요.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요. 한참 있다. 뭐 몇 년씩 걸리진 않는데 아무튼 좀 걸려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바닥을 찍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바닥을 찍고 이거를 회복하는데 올라온 주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 이렇게 상승을 이끈 주도주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쉬었다가 다시 갈 때는 그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말 있잖아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시대라고 비유를 들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저기 부산까지 가야 돼요. 지금 기차 타고 가지만 기차 타면 한 번에 쭉 가죠. 근데 이제 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서울에서 이제 어디라고 해야 될까? 저기 한 수원쯤 가가지고 말 갈아타고 가다가 저기 천안쯤 가서 말 갈아타고 좀 가다가 어디 대전쯤 가서 말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뒤늦게 미국 신고가 나는 걸 보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은 이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말을 타는 거예요. 중고차로 따지면 택시가 겉으로 보면 반드르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20만, 30만씩 타는 그런 저기 택시 많잖아요. 그런 거 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고장 나고 이제 뭐 수명 거의 다 돼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들이 여기서 오판할 때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서학 개미들 안 됐다, 불쌍하다, 저 사람도 큰일 날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물려요. 지금은 좋죠. 좋다니까. 네. 요즘에 12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12월 중순까지 괜찮았는데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동훈 테마주가 안 갔죠? 지금도 안 가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반도체만 가고 막 이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12월 중순에 지금 이렇게 저녁 방송을 할 때하고 오늘 뭐 설명절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지금 저녁 방송 유튜브 참여하신 분들 수가 네,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된다. 절반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네. 대선주도 안 가지. 그리고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 건 안 가는 것 같지. 그냥 삐져서 그래요. 섭섭해서. 재미없어서. 그 사람들이 쭉 줄어든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뭐 무료 추천은 해가지고 뭐 제가 사고 친 거 있나요? 제가 뭐 시야를 크게 잘못 잡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나 사고 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미들이 빠져나갈 때 이게 뭐라고요? 개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 때가 그게 급등 임박 신호예요. 항상 그랬어요. 아, 급등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오긴요. 개미들이 다 때려치고 집에 갔을 때 그때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거를 느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인간 지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시청자 숫자입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실시간 시청자 수를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쪽은. 네. 보시면 왜 이렇게 적어? 네. 좀 있으면 뭐 급등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나와요 거기에. 그것도 데이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항상 체크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걸 더 체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저 시청자 수를 크게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테마주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테마주 갑자기 막 또 상한가 찍으면서 막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수가 하루에 3% 5%씩 한 폭락 3번만 하든가 폭락 하루만 해도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놀고 있다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걱정돼하고 들어오네. 근데 그런 일은 저도 없었으면 좋겠고 현재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주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관심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하다가 뭐 이제 특정 종목을 보고서 제가 감탄을 하고서 지나간 적은 있죠. 좋다고. 네. 그러나 추천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힌트는 드렸는데 네. 또 무료 추천하면 또 책임져라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저기 뭐 그 뭐예요 뭐 혼인 빙자 무슨 뭐 그런 사기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혼인 빙자 이게 뭔지 아시죠? 결혼을 할 것처럼 하면서 네. 상대방한테 이제 큰 이제 잘못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무료 추천을 하면은 책임지라고 그래요. 수익이 났는데도 책임지라고 그래. 수익이 났는데 매도사인 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무료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알아들으실만 할 만큼은 얘기를 해드려요. 듣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교육주가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 게 꽤 있었어요. 차트가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트가 만들어져서 급등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갈 때가 됐으니까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네. 맞잖아요. 우연히 차트가 만들어져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건 드물고 갈 때가 됐으니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차트쟁이가 안 되지 차트만 보고서 하면은 말 그대로 차트쟁이 되거든요. 다음 또 여기 보시면 오늘 어제 메가임디가 지금 최근에 제일 센 게 메가임디였거든요. 이게 왜 제일 셌냐면 최근에 이제 낮에 강의도 하고 온 건데 또 얘기를 해야 돼. 예전에 21년도에 대선주로
교육주가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일자리 관련주로. 그때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꼭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고점들끼리 한번 선 이어볼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자, 그리고 밑에는 뭐 동일한 크기로 하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은 이제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요. 요거는 과매도라고 잡으면 되고. 그게 뭐냐면 21년도 여기서 개미들이 하여튼 뭐 너무 무리를 많이 했죠. 하여튼 개미들에다 종목 버려놓은 건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그죠? 3년 동안 이제 생고생하다가 그리고 거래량도 자 꾸준하게 감소했죠. 거래량 체크하시고 그러다가 요번에 11월 달쯤 돼가지고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밟은 다음에 요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이라는 게 조정이잖아요. 횡보 조정.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돌파한 다음에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박스권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얘도 박스권이죠. 왜? 기울어진 박스권. 네.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진 박스권.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박스권인데 이제 아래쪽이 기울어졌냐 위쪽으로 이제 들었냐 이제 그 차이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거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가 제일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최근 교육주 중에서는. 그리고 1월달 들어와서도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조만간 움직이겠다. 이게 어제 이제 그 돌봄 저출산 요즘에 애를 많이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옛날에는 사랑하면 애를 낳는데 요즘에는 애는 빚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애를 많이 안 낳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돌봄 서비스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 강화하고 이제 이런 정책들 내놓잖아요. 애들 좀 키우기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정책들이 이제 쭉 나오다 보니까 어제 7% 상승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어제 이제 저기 됐죠. 오늘인데 그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 그 증원이죠.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의대 증원 관련된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가 막 그랬어요. 메가MD가 장중에 7% 올랐고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갔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시면 무려 14% 급등 출발을 합니다. 뽑았죠. 이게 옛날 같으면은 상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차트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재료 다 무시하고 차트로 봤을 때는 점상 하나 나와도 괜찮은 차트입니다. 굉장히 센 차트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 장중에 한 19%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끝났는지는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나저나 오늘 뭐 축구 경기 있는 거 아니죠? 오늘 굉장히 조금 들어오셨네. 네. 제가 성격이 이상한 게 사람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은 걱정을 해야 돼요.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연예인도 아니고 막 그죠? 네, 그런 걱정들 실제로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저는 그래요. 사람이 이게 확 적게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인간지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걱정하진 않고요. 속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그죠? 방송하다 말고. 네. 웃으면서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때가 됐구나.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지표거든요. 네. 축구 경기 있어요? 뭐 무슨 경기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어야지 축구를 봐. 저도 며칠 전에 그 밤늦게 하는 축구 오랜만에 진짜 봤는데 아들하고 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진 않아요. 네.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축구를 본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네. 어쨌든 네.
천사님 오늘 그 무슨 경기인지 좀 써주세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오늘 4강전이에요? 지금 해요? 그렇구나. 네네. 그럼 축구 보러 가야지. 그쵸? 그 정도면은 축구 보러 가야지. 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이제 메가임인데 이게 아침에서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어제 시간에서는 이제 비상교육 이거 좋게 얘기했었죠. 차트 괜찮다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내가 그래 한두 번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분들만 좀 찍어주세요. 비상교육 지나가다가 이거 괜찮다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오늘 자정이죠? 네. 그러게. 네. 얼핏 자정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정이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8시인데 오늘 지금 축구 본다고 이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정영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어제 아까 상한가 갔다 그랬잖아요. 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했죠. 요거는 메가MD. 네. 어제 요 9% 그죠? 근데 어제 비상교육은 2%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도 별로 안 높았어요. 그냥 2% 그대로. 근데 이제 장중에 19%까지 오르더라고요. 쫙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게 1등, 2등, 장 초반에 1, 2등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해요. 요건 17% 아이스크림 애두인데 이게 우리방 추천주였거든요. 1월 달에 1월 18일인가 그때쯤에 추천한 건데 교육주 이게 저출산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팔아드렸어요. 실제 매도선에 나갔고. 근데 요게 우리방도 사놨다니까요. 이거는 시간에서 어제 3.5% 아침에 시초가도 3.5% 정직하죠, 그죠? 딱 3.5%에서 시작해서 올랐어요. 17%까지. 그러니까 아까 메가MD하고 뭐 비상교육하고 같이 뭐 거의 똑같죠. 19, 17%니까 요 세 개 위주로 오늘 급등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다 못 해드려요. 왜냐면은 시간도 안 되고 평상시에 뭐 좀 교육받은 게 있으셔야지 이해가 쉽긴 한데 짧게 얘기 드리면은 오늘 되게 얘네들이 복잡하게 끝났습니다. 왜냐면 오늘 끝날 때 다 어떻게 끝났어요? 윗꼬리 길게 달고 대량거래 터진 다음에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아이스크림에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작년에 최대 거래량이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배 정도 터지면서 윗꼬리 길게 단 장대 음봉으로 끝났고요. 누가 보면은 누가 작은 부장이 경리 부장이 돈 들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죠? 네, 구도 차트 메가MD 네? 여기 막 매물대 엄청 많아 보이는 여기 가서 헤딩 한번 하더니 그죠? 여기도 대량 거래 나오면서 초대형 거래량은 아닌데 아무튼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면서 쭈르르 빠졌다고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2200만 주거든요. 총 상장 주식수 2300만 주, 오늘 거래량 2200만 주. 많은 거죠. 시가총액 700억짜리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비상교육 아이고야 여기도 윗꼬리 길게 달아놨죠. 거래 많아요. 800만 주. 총 상장 주식수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800만 주 터지면서 윗꼬리 길게 달고 장대 음봉 전일 대비 마이너스 6% 마감. 그렇잖아요, 좀. 네. 근데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전 이거를 좋게 봅니다. 이걸 좋게 본다고 하면 저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세한 얘기는 여기서 못 해드립니다. 네. 근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 많이 해놨어요. 문자반 회원보다 라이브 회원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강의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네, 다 열어놓고. 근데 전 이거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뭐 세네개 다 빼먹고 나가 도망간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많아요. 거리가 많으니까 세력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거리가 너무 많다.
거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오늘 의대 증원 발표하고 나서 떨어진 것 같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의대 증원 발표하고 떨어진 게 맞거든요. 근데 두 개는 아침부터 떨어졌어요. 의대 증원이랑 상관없이. 근데 의대 증원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고 떨어졌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웃긴 건 뭐냐면 비상교육이, 보세요, 비상교육이 앞에서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의대 증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한동훈 일자리 중에서 이민 정책 주로 차트 만들어 놓은 건데 웬 뜬금없이 뭐 의대 증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서 의대 증원으로 크게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메가MD, 이게 의대 증원이랑 뭐 연관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대 증원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딴 걸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메가임대는 의대 증원으로도 약간 움직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근의 흐름이 약간 좋았으니까. 근데 글쎄요, 특히 비상교육,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이스크림에도 그동안 조용했었거든요. 바닥 준데 뭔 얼어 죽을 의대 증원? 제 말을 좀 세게 했죠 지금. 네, 뭔 얼어 죽을 의대 증원이죠. 최근에 그런 걸로 움직인 게 크게 없어요. 의대 증원으로 간 적이 없는데 뭔 의대 증원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난리를 지겨놨냐 이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꼭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네. 라이브 현으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은 쉬워요. 녹화 방송 다 남겨놨거든요. 네. 들어와서 들으세요. 네. 그런 걸 그런 상세한 얘기를 여기서 시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 하겠냐 이거예요. 네. 어쨌든 좋게 좀 봅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여기 문자번 회원들 다 듣고 있잖아요. 응? 문자번 회원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아시죠? 뭔 얘기를 하는지, 그죠? 네.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버를 해서. 자, 근거는 되게 많은데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쁘게 안 보고 있고, 근데 나쁘게 보는 교육주도 있어요. 애니농률은 안 좋게 봐요. 제가 이거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특징이 뭐냐면 메가임디는 거래가 많이 터졌고 아이스크림에도 거래가 많이 터졌고 비상교육도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애니농률은 안 터졌어요. 이게 아침에 플러스 7%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8%에 끝났거든요. 가짜 한봉 같으세요? 아니, 얘는 진짜 한봉일 수 있어요. 왜? 거래가 아예 없거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정쩡해요. 얘는 좋게 안 봐요. 아예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우지 싱크빅처럼 뭔 일 있어? 이러면서 아예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아예 안 움직이는 애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교육주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지세요. 다만 교육주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국밥인데, 국밥 좋아하세요? 국밥?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기 좋은 게 국밥이잖아요. 그 소머리 국밥도 있고 돼지국밥도 있고 순대국밥도 있고 콩나물국밥도 있고 많잖아요. 네. 다 틀려요. 네. 따로 국밥도 있죠. 다 틀려. 그냥 다 틀려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저 사람이 교육주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교육주 그러면은 알아서 사봐야 되겠다 검색하시죠. 대부분 뭐 사는 줄 아세요? 애니농률사. 왜? 최근에 활동이 제일 좋았잖아요. 되죠? 네. 그 대부분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 교육주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 애니농률을 제일 이제 1번으로 추천할 거예요. 넘버원으로. 일본말로 이치방인가요? 네. 넘버원으로 아마 추천할 거예요. 모양새를 보세요. 영 아니잖아. 그죠? 근데 비상교육은 아마 거의 추천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 데서 세게 올라오죠. 비상교육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아우 잘 만들어놨다고. 근데 이런 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왜? 도대체 어딜 봐서 이게 좋다는 거야? 거래도 없고 맨날 줄줄줄줄 빠지고 어우 차트도 보니까 그죠? 네. 저 밑에 그냥
저기 인도로 따지면 저기 인도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 제일 밑에 밑바닥에 있는 그 천민을 이제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되는 정말 천민 중에 천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불가촉 천민 같은 차트잖아요. 이거 뭐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좋다고 했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메가임디는 너무 으쌰으쌰 잘 해놨고 얘는. 그죠?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비 기명은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걔를 넣을까 하다가 오늘 빼버렸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설 명절이 이제 3일 뒤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만 더 열리면 되는데, 설 명절 전이건 후건간에 제발 좀 수익 좀 나면은 파세요. 파시라고. 자, 보세요. 오늘 이거 의대 증원이랑 관련해서 막 움직였는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출판사가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삼성출판사는 교육주가 아니에요. 그냥 엔젤 산업, 그죠? 영유아 복지, 저출산 관련주는 맞는데 이건 교육주가 아니거든요. 혼자 들었다 놨어. 얘는 왜 그랬을까요? 아가방은 아가방도 오늘 아침에 혼자서 조금 올라가다가 4%인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6%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상했다니까요 오늘. 네. 이게 의대증원이랑 뭔 상관인데. 근데 아까 비상교육 메가임디 떨어진 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새더라고 이게. 자구지 보면서 웃었어요. 네. 니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네. 심각하게 안 보죠. 아가방 컴퍼니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정받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조정 끝나고 나서 사시는 게 낫겠죠. 나중에.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등락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세요. 그 저번에 왜 비상교육 얘기할 때 아마 원티드의 오픈롤 아마 동아지질 이런 거 같이 얘기했을걸요. 근데 그 인터지스하고 그때 저기 뭐야 비트컴퓨터 얘기했었잖아요. 네. 비트컴퓨터를 저희 방에서 여기서 이준석 관련주로 사놨다가 여기서 양봉 하나 세게 나왔을 때 있죠. 상한가 막 갈랑말랑 고를 때 여기서 다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한 번 더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걸로 따지면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조금 싸게 판 거죠. 근데 후회는 안 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팔고서 딴 데 갔어요. 다른 데 넘어갔다고. 이사 갔다. 더 기다리지가 않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챙기세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아진 게 바닥에 나온 게 맞고 외국인 들어와서 수급 좋아진 거 맞고 개미들 다 나가고 떠났으니까 이제 조만간 급등 나올 거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틈만 나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같이 하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장이 막 그 여러분들 막 종목을 이렇게 막 수익 났는데 10%, 20%, 30% 이상 수익 났는데 계속 들고 가서 막 50%, 100% 이상 내고 싶으시죠? 상한가도 먹고 싶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응?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아직까지. 장이 좋아진 게 맞고 바닥 나온 거 다 맞는데 앞으로 많이 갈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지금은 너무 크게 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짧게 자꾸 이제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시장 조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5% 10%만 수익 나면 열심히 막 단기로 막 팔던 사람이 이제 시장 바닥 나왔습니다. 딱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중장기 투자자 워렌 버핏으로 변해요. 안 팔 겁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죠.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비트컴퓨터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 20-30% 수익 보고 팔아버렸어요. 그냥 잘 가 이러면서. 팔면서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현재 팔아드리면서 아까운데 일단 팝시다 이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자꾸 흔들어대니까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날 팔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안 팔았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만약에 매도세를 여기서 안 내고 그럼 여기서도 안 냈겠죠? 왜? 더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쪼그라들어요. 다음 주쯤 되면은 수익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살이 찌잖아요, 사람이. 대부분의 요즘에 우리나라 성인병의 대부분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덜 먹으면 장수하시는데 무병장수, 그죠? 근데 조금 더 먹다가 병에 시달리잖아요. 주식도 똑같다니까요.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수익 나온 거 다 반납하고 끌려 내려오고 돈도 안 돌고 미치는 거예요. 이거랑 이제 같이 갔던 게 인성정보거든요. 상한가 나고 올라갔던 거 있죠? 거의 다 반납했어요.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던 사람들 다 반납하거나 손실 났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종목들이 뭐냐면 장이 좋아지고 다 맞는데 들었다가 옛날처럼 들었다가 돌리고 또 가고 돌리고 또 가고 이게 아니라 들었다가 눌러요. 왜? 개미들이 여기서 이 종목을 더 좋게 보고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막 올려야 되거든요. 개미들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개미들이 안 팔고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또 막 추격 매수하고. 근데 요즘 개미들 뭐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뉴스 보고 보따리 사서 미국 가잖아요. 미국이랑 일본으로. 우리나라는 안 좋아 이러면서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없긴 뭐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개별주들이 급등이 잘 뭐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을 잘 해도 그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장이 좋아진 거는 맞고 바닥 나온 거 다 맞는데 제발 수익 좀 나면 챙기면서 하셔라. 응? 정신건강에 해롭다. 요즘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 맨날 해요. 수익 나면 좀 파세요. 매도사에 내놓고 혹시라도 안 팔까봐 마이크 붙잡고 얘기해요. 파시라고. 응? 한 번에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현금 도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팔자. 팔아야 된다. 매도사에 내놓고 안 팔까봐. 아까 아이스크림 에듀가 저희 방 추천주라고 했잖아요. 아이스크림 에듀를 어디 갔냐? 이거를요 1월 18일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요날이라고. 요날 아침에 여기서 샀어요. 싸게 샀죠? 여기 샀으니까 3,900원. 오늘 여기 4,700원까지 갔으니까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딱 20% 수익이에요. 응? 고점 기준으로 하면. 근데 우리 방에서 한 15% 정도 났을 때만 매도세 나갔을 거예요. 매도세 냈거든요. 안 팔았으면 얼마예요? 10원 손해보는 거예요. 거의 본전이지. 아까 얘기 들었지만 바닥이에요. 근데 왜 매도세 냈을까요? 이럴 가능성 있으니까 매도세 내는 거예요. 팔으라고. 저는 원래 중장기 투자 스타일이었어요. 단기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원래 중장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중장기를 좋아해도 저평가 종목들 잘 볼 줄 압니다. 근데 요즘 테마주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짧게 초단타는 안 치지만 스윙으로 그죠? 네.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완전하게 회복은 안 될 거예요.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된다. 네. 언제 고집 부리시는 거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보유 종목들이 상한가 돌아가면서 나올 때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때 가서 포지션을 길게 잡는 거예요. 지금은 길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럼 나중에 제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포지션을 이제 길게 바꿔야 될 때는 제가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문자 반응들 제 방송 다 챙겨서 듣는데 매도 사인 스타일이 좀 바뀐다는 건데 그때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짧게 10에서 20% 수익 난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절반 매도 하세요. 무조건. 네. 더 가면 더 가는 거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정리해서 딴 데 가든지 아니면 다시 내려왔으니까 좀 더 사든지 다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그죠? 일본 말이긴 하지만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도리가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융통성. 네. 융통성 있게. 그래야지 막 비상교육 예를 들어서 누가 사놨어요. 우리 방 이거 추천주는 아닌데 누가 사놨는데 얼마나 아깝게 20% 정도 수익 났는데 안 팔았더니 세상에 끌려 내려왔잖아요. 손실일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 돈, 내 수익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기 주식 20년 했어요. 20년 이상 했는데 저같이 오래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다. 난 좋게 보고 있다. 하지만 매도성이 나가잖아요. 왜? 수익이 10% 20% 이상 났는데 특히 20% 정도 났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회원들이 절망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근실이 매도 사인 잘 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안 팔까봐 마이크 붙잡고 강의를 또 합니다. 왜 팔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아셨죠? 네, 그 얘기를 저녁 박스에 조금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시장 바닥 나온 거 맞고 이 얘기 여러 번 합니다. 그죠? 바닥 나온 거 맞고 앞으로 많이 갈 거 맞고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다 보상 받을 건데 지금은 길게 보지 말고 수익 나면 열심히 잘 챙기면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 매도 사인 나가면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 팔고서 생각하세요. 아셨죠? 당분간은.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면 매도 사인 나올 자리인데 왜 급등하는데 연락이 없지? 포지션을 길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아셨죠? 네, 그래 보시면. 네. 자, 아무튼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 설 명절 앞두고 일주일은 원래 시장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네, 원래 좀 빠지는데 그래도 이번에 빠지진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편이고요.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설 명절 끝나고 나서는 보통 장이 올라가요. 예, 올라가고 그동안 이제 돈 빠졌던 게 다시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내가 이 종목은 꼭 사놔야 되겠다. 그거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분할 매수라도 해서 꼭 사놓으세요. 아, 내가 이거 사놔야 되겠다. 저 같으면 한동훈 관련주 좀 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다 포기하고 떠났거든. 예, 다 포기하고 떠났어요. 보고 있으면 미치겠습니다. 아까워가지고. 아까워 죽겠다니까. 아우, 저 종목들 왜 안 사지 이러면서. 종목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주를 지난주에 제가 좀 잘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만 있겠어요, 그죠? 네. 지금 이제 공천 작업 이거 마무리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마무리라기보다 이제 공천 작업이 시작된 건데, 그다음에 이제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 정책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네거티브가 엄청 심할 거예요. 정책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본격적인 이제 혼탁한 선거전이 펼쳐지니까. 그러면 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면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총선 끝나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초짜들처럼 총선 전에 가야 됩니다. 뭐 몇 월 달에 갈 겁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보통 이때 움직이더라. 그 얘기는 했었지만 2월 말, 3월 초, 3월 며칠까지 갈 겁니다. 그런 점쟁이 같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가요. 총선 전에 가든 총선 끝나고 가든. 그건 세력마음이니까. 3월 달에 수익 내나 4월 달에 수익 내나 5월 달에 수익 내나.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더 많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주식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니까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씨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 되게 힘들어하시죠? 왜 힘들어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해요. 왜? 본인이 생각해 놓은 그거대로 안 움직이니까.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3명이나 기르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승질을 내고 싶어도 가끔씩 이제 저를 닮은 게 느껴지니까 화도 못 내겠어. 예, 새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 자식이랑 똑같아요. 말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어떻게? 잘 될 거야. 뭐 이번 달에 안 가면 다음 달에 가겠지. 다음 달에 안 가면 총선 끝나고 가면 더 많이 갈 거고. 잘 됐네. 다 털리고 나만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면서 가면 되는데 혼자서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요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되지. 근데 초짜일수록 욕심 많은 분들일수록 그걸 다 정해놓고 혼자서 거기서 아까 그 바늘 같은 걱정을 갖고 막 바늘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냅두면 알아서 돼요. 본인들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저기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해드리죠. 네. 제 뒤에 이제 김 실장님 차 오늘 저기 방송 쉬신답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전적 방송 안 하신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저녁 방송도 할 거니까 내일 또 뵙죠. 아셨죠? 아마 저녁 방송은 내일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많이들 들어오시고 오늘 축구 밤 12시 한다고 하는데 재밌게 보시고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